빠른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 우사인 볼트. 그가 뛸 때 어떤 기분인지 함께 느껴보실까요? 100m에 9.58초를 달리는 볼트의 시각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풍경이 빠르게 변해 마치 차를 탄 것처럼 어지러운 기분입니다. 볼트의 속도는 시속 약 38km 정도로 이 기록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하지만 최근 그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180억 원 가까이를 잃고 계좌에는 1,600만 원만 남았다는 소식이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멍가게의 막내 아들 우사인 볼트는 자메이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린 우사인 볼트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가게에 데려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볼트는 선반에 기어오르거나 물건을 쏟는 등 산만하게 굴었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혹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를 진찰해 보더니 유달리 활발한 것 뿐이에요 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죠. 엄격한 그의 아버지는 천방지축인 우사인 볼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심한 장난을 칠 때는 그를 혼내며 때리기까지 했죠. 볼트 아버지의 양육 방식에 미국 언론은 경악했지만 볼트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기 때문에 예의 범절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아버지 나름대로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답했죠. 장난꾸러기 볼트는 왈덴시아 초등학교에 진학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아무런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달리기 속도가 빨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장래 희망은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인 크리켓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영연방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자메이카도 영국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크리켓을 매우 즐기는 나라 중 하나였죠. 볼트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크리켓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크리켓 코치가 어느 날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육상을 해보면 어떻겠니? 그의 남다른 달리기 실력을 알아본 것이죠. 볼트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진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죠. 볼트야, 너는 육상이 더 맞을 것 같아. 육상은 개인 스포츠이니까 너만 열심히 하면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당시 볼트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최고의 육상 선수들을 길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전 올림픽 육상 선수였던 파블로 맥닐이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었죠. 볼트는 그의 특훈을 받으며 점차 기량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15살의 나이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되죠. 첫 대회에 긴장한 우사인 볼트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몇 분 전에야 신발을 잘못 신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고쳐 신었다고 하죠. 그 즉시 출발을 알리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을 앞서며 압도적인 기록으로 1등을 차지했죠. 관중들의 환호에 그는 엄청난 짜릿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는 지금까지도 이때의 경기를 최고의 경기로 뽑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때 이후 그의 슬럼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핑 논란. 그는 18세의 나이로 첫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실패로 끝난 그의 경기를 함께 보시죠. 5번 라인에 선 우사인 볼트. 유독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탕 소리가 들리고 출발하는 선수들. 볼트도 빠르게 달려보지만 앞서가는 선수들을 제낄 수 없었고 결과는 200m 예선 탈락이었죠.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자메이카 국가대표로 출전했는데 결선은커녕 예선에서 탈락하자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우사인 볼트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죠. 버릇없는 것 보고 예상했다. 파티 즐기다가 연습 안 한 거 아냐? 딱 봐도 여자에 빠진 것 같던데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 당시 볼트는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햄스트링이라고 불리는 뒷다리 근육이 다쳐 애초에 출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파티에서 여자와 사진이라도 찍히면 그는 곧바로 파티남, 바람둥이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바빴죠. 한편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대학교에서는 볼트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자신의 학교로 진학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사인 볼트는 자신의 조국 자메이카에 남아 뛰겠다고 모든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기일전에 2005년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하였죠. 하지만 또 한 번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이번에도 부상으로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서 또 한 번 꼴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한 것이죠. 심지어 이듬해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2006년 코먼웰스 게임의 출전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갑자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계시인지 그의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100m와 200m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수상한 것이죠.
이후 그는 우승 신화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2006년 그랑프리 대회 200m에서 20초 28로 우승, 2007년과 2008년 슈퍼 그랑프리 대회 200m에서도 20초 06과 19초 76을 기록하며 2연패를 달성하였죠. 연이은 승리에 많은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일부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실력이 갑자기 좋아질 수 없는데 이상하다며 약을 한 것 아니냐 의심했죠. 이후 우사인 볼트는 끝없는 도핑 논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볼트는 이렇게 답했죠. I'm underperforming right now, so. 도핑 테스트. 우사인 볼트의 실력이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신체적 조건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듯 그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키가 크고 다리도 긴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큰 체격은 스포츠에서 유리한 점이 많지만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단거리 경주는 출발 직후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키가 너무 크면 몸의 반응이 느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죠. 육상 선수의 이상적인 키는 약 180cm에서 185cm인데 우사인 볼트의 키는 195cm로 그보다 약 10cm 이상 큽니다. 볼트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도 바로 출발 후 초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죠. 게다가 그는 선천적인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습니다. 척추가 굽어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약 1.3cm 더 짧기에 다리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죠.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사인 볼트는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도핑 논란에 자주 휘말리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 도핑 전문가인 빅터 콩트가 강력하게 우사인 볼트의 도핑을 주장하며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From 979 to 58, it's suspicious. 빅터 콩트는 자메이카의 도핑 테스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매우 엄격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이에 반해 자메이카는 제대로 공인된 도핑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는 자메이카 선수를 한 명 아는데 자메이카가 워낙 작은 국가여서 그 선수와 우사인 볼트는 거의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었다. 그런데 한 번도 도핑 테스트를 한 적이 없고 테스트 감시관을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메이카의 도핑 테스트 시설이 매우 형편없고 심지어 더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 발언을 하며 자메이카 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Jamaicans got gold, silver, and bronze in the female 100 meters. When was the last time that one small country? 자메이카 사람들은 빅터 콩트의 발언을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자메이카에서 육상은 한국의 양궁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메이카는 육상에서의 성과로 자부심을 느끼고 뛰어난 육상 선수들을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육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이 시스템의 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육상을 배운 자메이카 육상 선수 데니스 존스는 자신이 미국에서 배운 시스템 그대로 자메이카로 가지고 와 도입했습니다. 그는 자메이카 공과대학의 육상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이 학교에서는 수많은 육상 선수들을 길러냈죠. 대표적으로 우사인 볼트와 여자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일레인 톰슨 모두 이 학교 출신입니다. 또한 자메이카 선수들은 DNA적으로도 육상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200명 이상의 자메이카 육상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의 70%가 액틴 A 유전자 CC형 타입이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보다 근육이 강하고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자메이카 국민들은 빅터 콩트가 제기한 도핑 논란에 대해 자메이카 사람들은 원래 달리기 빠른 거 몰랐냐며 반박했습니다. 물론 모든 자메이카 선수들이 도핑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사인 볼트를 제외한 일부 자메이카 선수들이 도핑에 양성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이건 미국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전 세계 15위까지의 기록 중 도핑 기록이 있는 선수들을 제외하면 우사인 볼트밖에 남지 않죠. 스포츠 선수들은 도핑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뛰어난 기량을 보이면 사람들은 무작정 도핑을 의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일은 스포츠 선수의 몫이 되죠. 엘리트 스포츠계에서는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논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사인 볼트도 끊임없이 도핑 논란에 시달렸죠. 그럴 때마다 볼트는 내가 할 일은 깨끗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며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망가진 볼트. 2008년 이후 우사인 볼트의 기록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의 라이벌인 타이슨 게이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세를 보였죠. 미국의 육상 선수 타이슨 게이는 키가 181cm로 볼트보다 작고 성격면에서도 볼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매우 소심해 파티 같은 활동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운동밖에 모른다고 알려져 있죠. 우사인 볼트가 경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타이슨 게이는 경기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둘의 성격 차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경기 후 세레머니인데요. 우사인 볼트는 어릴 때부터 경기에서 이기면 관중들을 향해 격한 세레머니를 선보였고 이로 인해 관중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내성적인 타이슨 게이는 화면을 향해 웃어주는 것이 전부였죠. 2010년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볼트는 타이슨 게이와의 맞대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타이슨 게이는 100m를 9.84초에 돌파한 반면 볼트는 9.97초를 기록하며 2008년에 세운 자신의 기록보다 현저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경기 결과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볼트를 비난했습니다. 타이슨 게이는 연습 열심히 하는데 볼트는 해이해져서 진 거지. 주변 사람들에 비교해 둘의 경쟁심과 시기심은 심화되었습니다. 원래 처음 둘의 관계는 우호적이었고 2010년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패한 볼트는 게이에게 수고했다며 그를 안아주기까지 했지만 볼트의 기량이 올라오면서 둘의 사이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2012년 올림픽에서 볼트가 금메달을 땄을 때 타이슨 게이는 아쉬운 차이로 3등에게도 밀려 메달을 따지 못하죠. 이때부터 타이슨 게이와 우사인 볼트 사이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는 타이슨 게이에 대해 항상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선수라 평했죠. 하지만 타이슨 게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볼트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볼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에 시달리던 타이슨 게이는 결국 불법적인 방법에 손을 대고 맙니다. 2014년 타이슨 게이는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며 그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죠. 이 점에 대해 우사인 볼트는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타이슨 게이를 경쟁자로서 존중했었고 그와 선의의 경쟁을 즐겼다. 그런데 타이슨 게이가 도핑이라니 이건 마치 사기당한 거 아닌가? 스포츠 심리학자에 따르면 운동선수는 경쟁자를 이겨야 한다는 우월 성향과 나 자신을 넘어야 한다는 향상 성향 두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성향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자칫 경쟁자를 이겨야겠다는 우월 성향만 강해지는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에 목을 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하죠. 우사인 볼트라는 경쟁자에만 집중한 타이슨 게이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 우사인 볼트의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항상 제가 이길 거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아무도 날 이기지 못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 볼트는 2014년 또 한 번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2015년에 복귀했지만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죠. 결국 그는 2017년 육상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퇴 이후 그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육상 선수로 끝이 나자 볼트는 돌연 축구에 도전했는데요. 자신의 뛰어난 달리기 실력이 축구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볼트는 유럽의 여러 축구팀과 미팅을 가졌지만 실제 계약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좌절한 우사인 볼트는 앞으로 나의 스포츠 인생은 끝났다며 스포츠 외적으로 도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킥보드 사업에 도전합니다. 길거리에 킥보드를 세워놓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We try to think of things that consumers will really like. 하지만 시장은 이미 경쟁자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길거리에 킥보드가 넘쳐나 통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자 허가된 업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트의 회사는 공인업체로 선정되지 못했고 이후 볼트 모빌리티는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죠. 문제는 볼트가 자금이 떨어지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볼트를 포함한 사장단은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월급 지급을 미루며 인도 투자가들에게 돈이 들어오면 월급을 지급한다고 했죠. 하지만 투자는 무산되었고 7월에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이전에 자신이 일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었죠. 다행히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볼트의 대변인은 곧 월급이 지급될 거라 변명했고 얼마 안 있어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사건이 언론을 타지 않았으면 영락없이 월급을 떼었을 것이라 했죠. 볼트 모빌리티는 또 폐업하면서 길거리에 킥보드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아직도 길거리에는 볼트 모빌리티 킥보드가 내팽개쳐져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볼트의 연애 사업만은 성공적이었는데요. 2014년 자메이카 모델 카시 베넷과 데이트를 시작한 우사인 볼트는 2020년 첫째가 태어났고 이듬해 쌍둥이 총 3명의 자식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예전부터 3명의 자식을 희망했다며 이제 자식도 있으니 언젠가는 카시 베넷과 결혼할 것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다사다난했던 우사인 볼트. 하지만 그에게 최근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투자 사기. 우사인 볼트는 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SSL 투자회사에 맡겨두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마지막으로 계좌 잔고를 확인한 2022년 10월 31일 그의 잔고에는 1275만 달러 하나로 약 175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자신의 잔고를 확인해보니 황당하게도 그의 잔고에는 12,000불 약 1645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계좌를 보고 놀란 우사인 볼트는 처음에는 착오가 있었겠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투자은행 측에 일단 고소는 했지만 금요일까지만 돈을 돌려 놓아주면 고소를 취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절망했죠. 그 돈은 제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자식이 3명이나 있고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알고 보니 이 사기에 말린 사람은 우사인 볼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벌인 사람은 SSL 투자회사 직원인 진 앤 펜톤. 그녀는 담당 고객들에게 거짓으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야금야금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기관의 돈까지 사기에 휘말렸죠.
그녀는 총 200명의 고객에게 약 409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그녀는 절도 3건, 계좌이조 3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아직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죠. 다행히 우사인 볼트는 완벽히 파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선수 시절 우승 상금 및 그 외 광고 등의 부수익으로 최근 스포츠계를 완전히 떠나 노래를 만들며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만 같아 보이는 우사인 볼트. 매번 자신은 게으르다, 그냥 즐기는 거다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훈련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책 무쏘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에 따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코뿔소처럼 인생을 살았다고 하죠. 대부분 위기의 상황에서도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 한 주는 코뿔소처럼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무쏘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저자 스콧 알렉산더.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